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9일이 되겠습니다. 자, 6월 9일 날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2006년 6월 9일 날 손원일 함이 진수가 된 날입니다. 자, 손원일 제독하면은 뭐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죠. 예. 정말 뭐 바다의 사나이, 그다음에 또 마도로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그런 바다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제국부터 해방이 된 1945년에 그때 당시 벌써 우리 한국의 해군의 모체인 해병단을 갖다 창설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이 우리나라 해군력 그리고 국방력을 갖다 증대시키는데 엄청난 이제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손원일 함이라는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투함을 이제 진수시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금문교인데, 금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평양, 샌프란시스코만 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가는 이제 길목에 건너가는 다리죠. 정말 저기를 처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엄청난 우용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 건너가 봤는데, 음, 어떤 영화에 보면 저기 막 무너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을 가서 이제 저런 거대한 구조물을 이렇게 통과하거나 위에서 뭘 하면은 정말 기분이 묘하죠. 어찌됐든 오늘은 제가 저렇게 배경을 바꾼 이유가 바로 샌프란시스코만이 이제 태평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다의 사나이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상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배경 영상으로 띄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손원일 함의 진수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원일 제독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해군력과 국방력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국방보건의 날입니다. 자, 국방보건, 뭐 국방하면은 뭐 이 치아도 있지만은 뭐 잇몸이라든가 그다음에 입 내부의 모든 건강을 갖다가 잘 챙겨보자라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새 뭐 임플란트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뭐 2, 30만 원에 뭐 몇 개씩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광고가 유튜브상에 많이 뜨는데 아니, 그걸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옛날에는 뭐 몇 개 하는데 돈 천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지금은 그렇게 싼 값에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풍리를 취했다는 건지, 아니면 획기적인 원가 절감 작업을 했다는 건지,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들이 알겠죠. 예. 오늘 6월 9일은 국방보건의 날이기도 합니다. 치아라고 하는 것은 오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이제 60 넘고 70, 80 이렇게 돼서, 이빨이 다 이제 충치가 먹어서 뭐 뺀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부실해 갖고 이제 풍치가 돼서 또 이제 다 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저작 활동을 못 하죠. 저작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잇몸으로 씹어봐야 음식물이 이제 그게 잘게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절체절명 위기일 때 하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또이 치아나 잇몸 구강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날이에요. 손원일함이 진수된 날, 그래서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구강보건의 날에 대해서는 관련된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손원일함 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요약을 볼까요? 1945년 한국 해군이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초대 참모총장을 지냈고요. 제5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복 후에 해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동료들을 규합하고 미 군정청과 협의한 끝에 1945년 11월 11일 바로 해방병단을 갖다 창설했다라는 얘기죠. 네. 뭐 저 때는 사실 미 군정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하고는 의미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질 때를 대비를 해서 저는 해군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서 미 군정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서 이 해방병단을 갖다 이제 창설한 겁니다. 해방병단은 1948년 9월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발족이 되었고 그러니까 해방병단이 이게 바로 그 48년 9월이면 이제 건국이 된 이후죠. 정식으로 해군으로 이제 발족이 된 겁니다. 같은 해 12월에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 지위에 올랐다. 네, 뭐 아무래도 네, 그런 큰 역할을 했으니까 정식으로 발족된 걸 또 궤도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 1946년 1월 지금의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해군병학교를 창설하여 초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생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선견지명을 갖고 군사교육에도 힘썼던 그런 분이네요. 그다음에 해군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을 인수하는 한편 군종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사편찬실 등을 만들어서 군의 사기 진작과 현대화된 군 조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물론 저때 당시에 뭐 현대화됐다라고 뭐 하는 것이 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남기고 간 그런 무기를 들고서 이제 그걸 좀 미군들의 힘을 빌려서 이제 무기도 좀 이제 교체하고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간 걸 현대화된 그 군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1953년 6월 예편 이후에 제5대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군사력 이걸 증강시키는데 큰 일을 또 이제 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재임하는 중에 국방력 증강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를 창설하고 국방대학원 창설하고 뭐 행정면에서도 여러 가지 공헌을 이제 했습니다. 국립묘지는 1956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현충원 지금의 현충원이 이제 창설된 거죠. 예. 예, 그 선원일 제독이 그 성장 과정과 그 활동을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이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친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네요. 부친의 독립운동으로 1921년 만주로 건너간 손원일은 1925년 원광중학교를 졸업하고 상하이로 유학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가서 의과대학 진학원에서 공부하던 그는 어느 날 제복을 입은 해군의 모습을 보고 진로를 바꾸어 1927년 상하이 중앙대학교 항해과에 입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멋있죠. 예, 사실 해군이 그 하얀 그 제복 정말 멋있습니다. 예. 대학을 졸업한 뒤에 3년간 외국 선박 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를 하다가 뭐 이제 그런 그 관련된 항해과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선박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항해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1934년 개성에 있는 누나를 방문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개성으로 이제 귀국을 했었죠. 이때 일본 경찰에 의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상하이 임시정부 비밀연락원에 임무를 띠고 잠입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참 그런 엄혹한 시절이었죠. 2개월간 혹독하게 고문을 당한 뒤에 무혐의로 풀려난 손원일은 다시 중국으로 떠나고 동화양행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그 능력이 출중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광복과 함께 귀국한 손원일은 혼란한 사회 상황에서도 해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또 손원일은 인재 양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또 해군 창설 초기에 한 척의 군함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여서 참 뭐 그럴 수는요 없죠. 그때 당시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시도하여 1948년까지 총 37척의 군함을 인수하였고 한 척의 군함도 없었는데 37척까지 늘렸다는 것은 정말 뭐 사업적으로 그 능력이 출중하듯이 이런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거래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함정 건조 기금을 모금해서 1949년 10월에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을 도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천 상륙 작전에 참가하여 9.28 서울 수복 작전까지 직접 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그다음에 서울 수복 작전에서는 국군 최고지휘관으로서 국군과 유엔군은 수도 서울을 탈환했다라는 포고문을 갖다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6.25 그 전사에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그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해군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을 추가로 인수를 했고 군종제도를 도입을 했다. 군종제도 있죠.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목사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글쎄 요새는 뭐 무슬림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 이제 종교 행사를 영내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과 또 그 관련된 그 성직자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전사 편찬실 및 해군 음악대 등을 발족하여 군의 사기 진작과 현대화된 군 조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편찬실 참 굉장히 중요하죠. 전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역사를 잃어버리면 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일지를 뭐 포함해서 뭐 이런 걸 다 보관하고 기록하고 거기서 어떤 논리를 찾아내는 것은 훗날에 이 군의 발전에서 큰 그 이제 미끄럼이 되죠. 예. 더군다나 음악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 사기가 떨어졌어도 이제 쿵쾅쿵쾅하고 이제 군악대들이 이제 음악 연주를 하고 나면 또 흥이 나고 기분이 이제 이게 업되죠. 예. 그래서 또 전쟁터로 또 용기를 갖고 나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기예요. 사기. 모레일이라고 하죠. 네. 1953년 6월 예편 이후에 제5대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임 기간 중에서도 국방력을 증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립묘지 창설하고 국방대학원 창설하고 행정면에서도 공헌이 그냥 컸네요. 자, 이후에 1958년 8월에 주
초대 주 서독 대사로 임명이 돼서 3년간 외교 일선에서도 일을 했네요. 그리고 1960년 사임한 후에 1976년까지 제한군인의 반공연맹 등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상훈이 있네요. 태극 무공훈장, 자유훈장, 미국 공로훈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원일 그 제독을 결국은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대사까지 했으니까요. 이분의 그 어떤 그 뜻을 활동했던 그 뜻을 갖다 이제 기리기 위해서 6월 9일 날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2006년 우리 해군에서 1,800톤 규모의 214급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손원일 함을 갖다 진수했다라고 한 날이 오늘인데 이제 그런 그 진수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예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준비가 됐던 거죠. 자, 해군은 현재 구척 보유 중인 209급 1,200톤입니다. 214, 209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뭐 톤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209급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된 214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작전 반경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예. 214급 잠수함 척당 건조 비용은 3천억에서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신형 잠수함 손원일함을 지인수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도 없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다 군사 비밀이 되기 때문에 뭐 저런 걸 뭐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야를 기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출중한 성능을 갖고 있는 잠수함 선원이람이 진수된 게 바로 오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그 이후에도 2006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요. 20년이 더 흘렀는데 우리 해군력은 뭐 막강해지고 더 뭐라고 막강해지고 더 커다란 능력을 보유하는 그런 해군으로 거듭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이 뭐 한반도 연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저 태평양 뭐 이런 데까지 나갈 수 있는 대양 해군이 될 것으로 그렇게 거듭날 것을 아주 기대하면서 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파도 위에서 이제 다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로 파도로 바다 물결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해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구강보건의 날 얘기로 하라고 그랬죠. 예. 이빨. 치자죠. 치 한자로는. 이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치아 및 구강 건강에 힘을 써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세계 기록의 날이네요. 아까 그 기록 그 전사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그 축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역사를 자꾸 그 재해석하면서 거기서 역사 주체가 나아갈 길을 갖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나아갈 길을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뭐 전환시대 논리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 기록된 게 없고 볼 게 없으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역사의 교훈을 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기록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록을 잘 유지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의 날, 또 다른 표현으로 구강검진의 날이기도 하죠. 치아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같은 이 이빨과 잇몸, 뭐 입천장, 구강,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건강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그 구강 건강을 갖다 구강 보건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